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또다시 레벨업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럽연합에 대한 트럼프발 관세가 유예가 되고 또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 지수가 계속해서 연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인들 생각하면 이제 외부 변수는 바로 이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EU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50%를 매긴다고 했다가 네. 또 한 발 물러섰죠. 7월 9일까지 이제 유예를 하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들어온 속보인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내에서도 경제 이슈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그런 또 모습도 나타났고 좀 제동을 거는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대한 의지, 또 한편으로는 미국 사회 내에서의 트럼프의 이 독주에 대한 저지,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맞춰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왕성한 그런 국정 운영 리더십을 이야기는 네.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건강한 조정 현상이 좀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전개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까 실제로 각 국가의 협상도 막무가내식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더 신중하게 주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17개에서 19개 국가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발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좀 들리는 소식이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하지만 반도체주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걸 보면 분명히 매출액은 더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도 조금이지만 늘어났고 하지만 이제 이 손해로 손실분으로 잡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이제 또 위험 요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발 그렇게 이제 전망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좀 어제오늘도 그렇고 좀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LG 엔솔이라든지 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관련된 부분도 오름세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 이제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도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향을 받지만 대체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상당히 혼선을 빚었던 내용들이 또 국내는 이제 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되죠. 그동안 불안했던 것이 이제 일단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본투표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그동안 불투명했던 불안한 상황이 국내에서도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시에서도 또 새로운 이 정시를 정시 부양을 위한 공약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 다 잘 갈 때 못 갔던 이유가 국내 정치적 리스크였는데 이런 게 해소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늘 양시장 굉장히 강한 탄력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지금 이거래일제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데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 코스닥에서는 명확한 방향성 오늘 보여주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기술주를 중심으로는 끊임없는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게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금맥을 캐고 있다 이런 그렇죠. 반응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인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이런 경우에는 네. 일반적인 이제 규모의 이 프로그램 매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게 이제 더 기회로 또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지금 외국인이 선택한 상장사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수급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실적으로도 기준으로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가령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라는 섹터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률이 50% 상해 3개월간 1,478억 원치 순매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BHI 또 로보티즈 로봇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 속도가 문제일 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펩트론 등 이런 부분들이 평가 수익률에서 우수하다라는 걸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 그것을 개인 차원에서는 포트폴리오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의 기대 가치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일정한 수준까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는지 잘 체크한 다음에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코스닥 부분 알아봤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지금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증권, 지주사, 보험사 뭐 이런 그렇죠. PBR이 좀 낮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주사의 상승력이 오늘 섹터 보니까 상승 섹터 5위권 안에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이 증권주 네,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벌써 그게 한 주가 지나면서 바로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선점하면서 먼저 움직이면서 이 부분에서 더 빨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하느냐 중요한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공약을 보면은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주사들에게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지주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 지주사 그러면 딱히 큰 매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력 후보죠.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일반 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사회이사의 전문성 제고 등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또는 오너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기업의 그 전문성과 관련해서 사회이사가 임명되는 구조가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지주회사의 무게감을 더 보태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두산의 경우에도 지주사입니다만 뭐 차익 실현 매물일 뿐 그것도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았고 주가가 또 올라갔고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중복 상장이라든지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시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런 의사결정이 이제 보완되면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디스카운트 기업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까지 또 더 밸류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지주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지주사 그러면 사실 딱히 이렇게 그 홀딩사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섹터에 관심이 갔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낮은 PBR,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치가 또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에 이어서 지주사까지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주회사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의 주목해볼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서학 개미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좀 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서학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좀 선정을 해야 되는 특히 양자 컴퓨팅.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투자할 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망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면은 물론 뭐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딱히 설명 안 드려도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 컴퓨터를 뛰어넘는 연산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차마- 빠르고 똑똑한 그렇죠. 거죠. 네. AI 일반적인 AI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연산의 이 수리 능력과 또는 네. 이 어떤 그 연구 능력이 역량이 이 양자 컴퓨터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의심을 품었다고 이게 먼저 상용화 되겠냐. 심지어 엔비디아의 제한슨 항이 20년 뒤에나 기술 이 상용화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찬물을 끼얹기도 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제로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이 되고 그 기술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완성 단계가 아니라 중간 기술 개발 단계라도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그럼 1분기에 고실적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ETF 형태로 한 달 이 수익률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SOL 미국 양자 컴퓨팅 탑 10이에요. 아, 이게 1위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를 묶어서 일종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 디웨이 퀀텀이나 아이온Q. 정말 한때 우리 국민들이 서학개미들이 아이온 아니면 Q고 Q 아니면 아이온 그랬잖아요. 아이온 Q. 네. 저거 또 리게티 컴퓨팅이 있고 다 퀀텀 컴퓨팅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실체가 있어 이랬던 의심들을 했었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이제 확인되면서 기대감이 점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지면서 그만큼 이제 몸값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제 5월까지가 종합소득세인데 사학개미들이 또 배당금이 이걸 많이 받으면 또 악하고 소리가 이게 이 금융소득이 아시죠? 네,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또 종합 과세가 네.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ETF 형태로 또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들 수가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뭐 ETF 쪽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어쨌든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까지 그렇죠. 엮이면서 좀 강한 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AI나 자율주행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네.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구성했는데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새 정부의 공약 중에서도 네.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5천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이건 5천 갈게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5천 이렇게 그냥 구원만 지르면 뭐 한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필요한 게 네. 우리 정시의 어떤 건전성도 키울 필요가 있고 더 거래되는 자산이 크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정시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면에서 밸류업으로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로템입니다. 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K2 전차나 현대로템의 이 지하철 전차 같은 부분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세베스찬 설은 이 스탠포드 교수가 우리의 이 AI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표명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AI는 그렇다 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분이 누구냐면 웨이모의 창시자예요. 구글 X 바로 자율주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체들 또 좀 기술이 상용화돼 있는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더죠. 이런 부분들의 센스들 그런 기업들에도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부터 해서 기술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성장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투자 전략 한번 참고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